여러분 혹시 부모님 연세가 65세 가까이 되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곧 65세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올해 66세가 되셨는데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직원분이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기초연금이 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청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32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년이면 384만 원, 10년이면 3,840만 원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주민센터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평생 이 돈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65세가 되면 정말 엄청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요.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개월 동안 발품 팔아서 알아낸 65세 이상 혜택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도 월 3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9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우리는 중산층이라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생각보다 기준이 널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 할머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재산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신청해 보니까 월 30만 원을 받게 되셨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 기준이 훨씬 높았던 거죠. 기초연금 신청할 때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65세 생일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최대 6개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즉, 늦게 신청해도 그동안 못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강보험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엄청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확 줄어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이에요. 예전에는 틀니 하나 만드는데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었어요. 완전 틀니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약 2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2개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개당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해결돼요. 예전에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씩 내던 시절과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은 65세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과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65세 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상담받고 계획을 세워놔야 해요. 실제로 박씨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면 64세 때 미리 치과에 가서 상담받고 65세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시작하셨어요. 덕분에 원래 300만 원 들 뻔한 치료를 60만 원으로 해결하셨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예방접종 무료 혜택이에요. 독감 백신은 물론이고 폐렴 구균 백신, 대상포 진 백신까지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특히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맞으려면 20만 원 넘게 드는데 이것도 무료예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도 65세 이후에 더 자주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세요.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지만 65세 이상은 암검진을 포함해서 더 촘촘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교통비 절약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정말 실생활에 도움 많이 됩니다. 지하철은 완전 무료예요. 서울 기준으로 지하철 한 번 타면 1,500원인데 하루에 2번만 타도 3,000원, 한 달이면 9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버스도 무료인 지역이 많고 KTX나 고속버스도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특히 KTX 할인은 정말 큰 혜택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표가 6만 원 정도 하는데 30% 할인받으면 1만 8천 원이나 절약되거든요. 실제로 이씨 할머니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딸을 자주 만나러 가시는데 1년에 6번 정도 KTX를 타신대요. 65세 이전에는 1년에 36만 원 정도 교통비가 들었는데 지금은 25만 원 정도로 줄었다고 하세요. 1년에 11만 원씩 절약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교통 할인 혜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일부 교통수단은 경로우대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문화생활 혜택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혜택이에요.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궁궐 입장료가 모두 무료예요. 그리고 많은 공연장에서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는 원래 무료지만 특별 전시는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이것까지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셔도 1년에 20만 원 이상은 절약되는 셈이죠. 실제로 최 씨 부부는 65세가 되신 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나들이를 다니신다고 해요. 박물관, 미술관, 궁궐 등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거죠. 예전에는 문화생활 하려면 한 번에 3만 원, 4만 원씩 들었는데 지금은 교통비만 내면 되니까 정말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영화관 할인도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경로우대 할인이 있어서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거 지원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별도 물량을 배정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강씨 할머니는 전세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계셨는데 65세 되신 후에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셔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이사하셨어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신 거죠. 난방비 지원도 있어요. 동절기에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어르신들께는 난방비 바우처를 지급해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서 연간 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수리 지원 사업도 있어요. 도배, 장판, 단열, 지붕 수리 등을 저렴하게 해드리는 사업인데 이것도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이제 일자리 관련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65세면 은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은 65세도 충분히 젊어요.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인데 이건 주로 환경정비, 교통안전,
급식 보조 같은 일을 하면서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인데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윤 씨 할아버지는 67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계세요.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움까지 느끼신다고 해요.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무 혜택도 놓칠 수 없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세 계산할 때 인적공제가 추가로 들어가요. 본인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 100만 원,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어도 추가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더 높아져요. 일반인은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받는데 65세 이상은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요. 집에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관련 기관에 알림이 가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방문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재간호인 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해주고 필요하면 간단한 생활 지원도 해줘요.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놓이는 서비스죠. 여기까지가 1막이었고 아직 2막, 3막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2막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특별 혜택들과 신청 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3막에서는 실제 신청 후기와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다룰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1막에서 기본적인 혜택들을 알아봤는데 2막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특별 혜택들과 실제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져가시면 담당자가 다 도와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청할 때 재산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재산 2억 원, 부부 가구는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실제로 정씨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우리 집이 1억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집 말고 다른 재산도 합쳐서 1억 8천만 원 정도였고 결국 월 25만 원씩 받게 되셨어요. 1년에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소득 계산이 복잡한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 못 받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매년 재산조사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탈락했더라도 재산이 줄었거나 소득이 변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한 번씩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지역별 특별 혜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혜택 말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서울시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어르신 혜택이 정말 좋아요. 먼저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가 있어요. 지하철, 시내버스가 완전 무료고 마을버스까지도 무료예요. 그리고 따릉이 자전거도 일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는 또 어르신 복지관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25개 자치구마다 복지관이 있고 여기서 무료 급식, 목욕,
임의용, 건강 체크까지 다 해줘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 전용 찜질방도 운영해요. 입장료가 3,000원인데 일반 찜질방의 절반 가격이죠. 경기도도 혜택이 좋아요. 경기도는 버스 요금이 65세 이상은 완전 무료예요. 그리고 경기도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바로 경기도 공공배달 앱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배달료를 할인해줘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배달 음식 많이 시키시는데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지하철, 버스 무료는 기본이고 부산시티 투어버스도 50% 할인해줘요. 그리고 부산의 특별한 혜택 중 하나가 온천 할인이에요. 동네 온천, 해운대 온천 같은 곳에서 65세 이상은 30%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대구는 지하철이 완전 무료고 대구 스타디움이나 대구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시설 할인도 좋아요. 특히 대구는 의료 혜택이 좋은데 시립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무료 건강검진을 더 자주 해드려요. 인천도 재미있는 혜택이 있어요.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이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그리고 인천대공원, 송도 센트럴파크 같은 곳의 입장료도 무료거나 할인해줘요. 광주는 어떨까요? 광주는 문화예술 도시답게 문화 혜택이 정말 좋아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등이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그리고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도 50% 할인해줘요. 대전은 과학도시답게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국립중앙과학관이 65세 이상은 무료고 대전엑스포과학공원도 할인해줘요. 손자 손녀 데리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상 의료 혜택이 좋아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특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입장도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진 도시여서 어르신 친화적으로 설계됐어요.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이 모두 65세 이상은 무료고 BRT 버스도 무료예요. 강원도는 어떨까요? 강원도는 관광 혜택이 정말 좋아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입장료가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그리고 강원도 내 온천 시설들도 대부분 할인해줘요. 특히 척산온천, 덕구온천 같은 곳은 50% 할인이에요. 충청북도는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이 무료고 단양의 도담삼봉, 구인사 같은 관광지도 할인해줘요. 그리고 충북도청에서 운영하는 실버택시 서비스도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죠. 충청남도는 계룡산, 내장산 같은 국립공원이 무료고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단지도 할인해줘요. 그리고 아산 온양온천, 예산 덕산온천 같은 곳도 65세 이상은 할인 혜택이 있어요. 전라북도는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 국립공원이 무료예요.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 같은 관광지도 할인해줘요. 특히 전주시에서는 어르신 전용 한옥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전라남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월출산 국립공원이 무료고 순천만 습지, 보성 녹차밭 같은 관광지도 할인해줘요. 그리고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목포, 유달산 같은 곳도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경상북도는 경주역 사유적 지구, 안동 하회마을 같은 세계 문화유산이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그리고 포항 호미곶, 울릉도 관광도 할인 혜택이 있어요. 경상남도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무료고 통영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거제도의 외도보타니아 같은 곳도 할인해줘요. 그리고 진주성, 하만 아라가야, 테마파크 같은 역사 관광지도 65세 이상은 할인이에요.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이 원래 무료지만
제주의 다른 관광지들 성산일출봉, 만장굴, 천지연 폭포 같은 곳이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도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강보험 혜택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과에 가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치과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10월부터 시작하고 폐렴 구균 백신은 일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대상포진 백신은 60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표를 받아서 지정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교통혜택 이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하철 무료 이용은 65세 생일 당일부터 바로 가능해요. 역에서 직원에게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경로우대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KTX나 고속버스 할인은 표 살 때 경로우대를 선택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매할 수 있어요. 코레일 홈페이지나 고속버스 통합 예매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돼요. 문화시설 이용법은 간단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구에서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무료 입장할 수 있어요. 공연장 할인은 표 예매할 때 경로우대 할인을 선택하시고 공연 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원 신청은 좀 복잡해요. 공공임대주택은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LH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서 여러 번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신청해 보세요. 난방비 바우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9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해서 12월부터 지원금이 나와요. 매년 신청해야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회 같은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기가 좋아서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2월이나 1월에 다음 해 사업 신청을 받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친해지는 거예요. 복지 담당자들은 이런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려주기도 해요. 두 번째는 지역 어르신 복지관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복지 정보 설명회를 열어요. 여기 가시면 최신 정보를 한 번에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국민신문고나 120 다산 콜센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니까 편할 때 언제든 이용하세요. 네 번째는 온라인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가짜 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녀요. 특히 65세 되면 100만 원씩 준다거나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다 같은 얘기들은 대부분 거짓이에요.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런 가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있어요. 김씨 할머니는 기초연금 신청 대행해준다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내고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수수료로 50만 원이나 날린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일부 혜택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65세 되면 무조건 33만 원 준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5세 생일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64세 11개월쯤 되면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65세 되자마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2막은 여기까지고 3막에서는 실제 신청 후기와 주의사항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길 혜택들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3막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신청 후기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 그리고 2025년에 새로 생기는 혜택들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실제 신청 후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나본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71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남편 연금으로 생활하셨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막막하셨죠. 그때 아들이 이 영상 비슷한 정보를 보고 기초연금을 신청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신청해 보니까 월 28만 원을 받게 되셨어요. 박 할머니는 이 돈으로 매달 병원비랑 생활비가 해결된다며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박 할머니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함께 다른 혜택들도 알아보셨어요. 독감 백신, 폐렴 백신을 무료로 맞으셨고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매달 교통비 8만 원을 절약하게 되셨어요. 또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도 이용하시면서 식비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결과적으로 박 할머니는 기초연금 28만 원 플러스 각종 절약으로 월 40만 원 이상의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신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이번에는 김철수 할아버지 67세 사례예요. 김 할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65세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도 뭔가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하고 걱정하셨는데 의외로 일자리가 많았어요. 김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느끼시게 됐죠. 김 할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시는 건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라고 해요. 돈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니까 월 수입이 50만 원 이상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셨어요. 다음은 정말 인상적인 사례예요. 최영희 할머니 69세는 문화생활을 정말 좋아하세요. 65세 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생활을 자제하셨는데 65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최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시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니세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창덕궁 등을 무료로 관람하시면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국립극장이나 예술이전당에서 공연을 보세요. 50% 할인받아서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시죠. 최 할머니는 65세가 되고 나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계산해 보니까
최 할머니는 1년에 문화생활비로 200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계셨어요. 그 돈으로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시고 가족 여행도 더 자주 다니시게 됐다고 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신청 시기예요. 기초연금은 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요. 최대 6개월까지만 소급 가능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실제로 장씨 할아버지는 65세 되고 1년 후에 신청하셨는데 6개월치만 소급해서 받으셨어요. 나머지 6개월치는 영영 못 받으신 거죠.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가까운 손해를 보신 셈이에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서류 준비예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증명서나 재산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부부가 함께 신청하실 때는 배우자 서류도 모두 필요해요. 한 번에 다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서류가 부족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 어르신들이 좀 더 받으려고 소득을 적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들켜서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송씨 할머니는 임대소득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다가 적발되어서 2년치를 다시 반납하셨어요. 8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주소지 변경이에요. 이사를 하시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거든요. 주소 변경을 안 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기 조심이에요. 요즘 기초연금 신청 대행해 준다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절대 수수료를 내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건강보험료 변동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건강보험료가 약간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다른 급여와의 관계예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나 다른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미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2025년에 새로 생기는 혜택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 인상이에요. 2025년에는 기초연금이 더 오를 예정이에요. 현재 최대 33만 원 정도인데 35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월 2만 원씩 더 받는 거니까 1년에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관련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에요. 치매 검사비 지원이 늘어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돼요. 또 치매 어르신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새로 도입돼요. 집에서 혈압, 혈당을 측정하면 자동으로 병원에 전송되는 시스템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에요. 교통 혜택도 더 확대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할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고 KTX 할인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 혜택도 확대됩니다. 영화관 할인이 더 늘어나고 온라인 문화 콘텐츠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목할 만한 건 스마트 돌봄 서비스예요. AI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고 기존 주택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해주는 지원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일자리 지원도 다양해집니다. 기존의 단순 노동 위주에서 벗어나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 멘토, 강사 같은 일자리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5세는 정말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혜택들을 찾아보세요. 정부에서 준비해 놓은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둘째, 정보가 힘이에요. 모르면 못 받아요. 주민센터, 복지관, 온라인 등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셋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대행업체나 중간업체를 통하지 마시고 공식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넷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모든 혜택에는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여러 혜택을 조합해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교통, 문화, 주거 혜택을 모두 조합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섯째, 가족들과 함께 알아보세요. 혼자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자녀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알아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곱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65세 되고 나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밝고 활기차세요. 돈 걱정이 줄어드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도 도전하시게 되더라고요. 6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부에서 준비해 놓은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65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모르고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